Let's just get back. Get back. Where are we even going? We gotta get you to the medical center. 9월 11일, 9.11. 9.11은 우리 수린 씨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네. 그 9.11 테러. 정말 뭐 끔찍한 전 세계가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11일 정도 되면 아마 전후로 뭐 미국에서도 뭐 추모의 물결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또 세계인들이 그때를 또 기억하기도 하는데, 이 9월 11일 하면 또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그 작전,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 어떤 작전이었고 어떻게 테러범 두목을 사살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또 우리 장군님의 전공 과목 아니겠습니까? 전공 과목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사마 빈 라덴,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왜 그 테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잡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사마 빈 라덴의 생애 짧게 우리 장군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엄청 부잣집이죠. 이게. 네, 잘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 와중에 이슬람의 극단주의적인 측면에 매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 종교도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하루에 기도 4번 5번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극단주의로 되면 네. 여성들을 뭐 완전히 멸시를 한다든지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미국을 세계의 악마다, 악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체력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미국을 타도하겠다, 또 세계 질서를 파괴하겠다 하는 그러한 길을 나선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9.11 이전에도 네. 여러 가지 그 테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왜 극단적 이슬람교주의에서 미국이 적이 됐어요?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네. 우선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어떤 때는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는데, 그 올바르지 못한 판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튼 뭐 그렇게 미국이라는 이제 완전한 적을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해두게 됐고, 그러다 이제 테러까지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사관을 공격한다든지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공격해서 수백 명의 미군을 살해하는 그런 활동들과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 9.11이 첫 테러만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USS 콜이라고 그 배가 있었는데 거기도 공격을 해서 다수의 미군을 죽이고 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민간인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건물을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예, 이른바 우리가 쉽게 그냥 쌍둥이 쌍둥이 빌딩, 빌딩. 네. 월드 트레이드 타워죠, 아마. 네. 그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테러의 어떤 수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아프간에서 반소련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무장 단체를 이끌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또 반대편에 서서, 그래서 아마 미국이 전해준 무기 같은 걸로도 소련이랑 대항하다가 결국 그 무기가 다시 이제 미국을 겨누는 총구리가 됐던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항할 때는 미군이 뒤에서 계속 이제 무기 같은 걸 대준 네. 거지. 근데 이제 소련이 물러가고 나니까 또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또 무장 투쟁을 또 벌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래서 9.11 때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미국의 뭐 상징이라고 할 만한 이런 건물들에 대한 공격을 이제 감행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때 피해도 뭐 어마어마했었죠. 3,000명 이상이 죽었고 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뿐만 아니라 펜타곤도 공격을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한 대는 어느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향하고 있는데 그 승객들이 이제 그 납치범들을 제압을 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그 승객들까지도 전부 다 죽는 네. 네. 그러한 일이 있어서 진짜. 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 내에 그런 공격을 받은 게 아마 외국으로부터 받은 거는 거의 미국 건국 이후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그죠? 예, 하와이에 일본이 진주만을 아. 공격한 거 제외하고는 네네. 본토에 대한 그런 공격은 이게 처음입니다. 비행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탈 땐 당연히 막 수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수색, 맞아요. 예. 뭐 그리고 좀 뭐 무슨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제로 된 어떤 무기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단속을 좀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납치를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탈 때 고속버스 타는 거랑 비슷했어요.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나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랬어요? 예, 웬만큼 마음만 먹으면 칼 같은 거는 뭐 언제든지 갖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칼도요? 지금은 뾰족한 안 돼. 물체조차도 안 되거든요. 손톱깎이도 갖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칼 같은 거는 뭐 문제가 없었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군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잘하면 뭐 총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진짜요?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9.11 일어나기 전에는 네.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비행기 탄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는 거랑 똑같아서 검문 검색 과정이 지금은 아주 그 철저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뭐 이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을 것처럼 엄청 화가 나갖고 그때는 북한도 엄청 쫄았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네가 지목되면 그때 뭐 웬만한 뭐 그저 테러범 숨기면 저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공공연하게. 북한도 그때 막 애도표하고 뭐 그랬던가 제가 얼핏 좀 기억이 나는데. 맞아. 테러가 일어나고 그 한 며칠 남아 비행기가 아예 못 떴죠, 전 세계가. 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빈라덴을 잡기 위한 한 10년 정도의 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보 활동을 통해서 빈라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집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키스탄 내에 네. 하나의 그 집에 네. 의심이 된다. 그래서 거의 뭐 1년 동안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조금 뭐 인권의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인권적으로 좀 많이 후퇴됐던 일들이 그 사이에 좀 많이 일어났죠. 그 테러범 색출을 위해서. 그때 그 작전을 감행한 게 다른 나라잖아요. 주권국가. 네네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라는 주권국가를 일단 허락 없이 들어가는 문제. 그것도 다 이게 인권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 네.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컴파운드 안에 그 집을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그 컴파운드 안에 어린이와 여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올 때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군사작전 외에 그런 대민과 관련된 문제들,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 그 제로 다크 서티라든지 네. 뭐 이 오사마 빈 라덴 잡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또 있었죠, 그죠? 네. 네. 그 영화 봤는데. 아,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고문을 심하게 해가지고 보다가 약간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정말 실제 CIA 요원들이 이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그렇게 희생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 영화 좀 잔인했는데 그게 좀 과장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빌라덴을 실제 더 하지 않았을까? 더 했을까요? 진짜 막 개줄처럼 목 이렇게 묶어놓고 질질 끌고 못 자게 하고 물고문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숙제인데 과연 한 사람을 고문해서
10,000명을 살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10,000명이 죽더라도 한 사람을 고문하지 않는 게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과 그걸 통해서 네네. 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것 같아요. 힘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긴 해요. 자국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테러 단체가 있을 때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까지 챙겨가면서 이거 할 거냐 아마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뭐 과거에도 자주 있었죠.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비일비재하고 또 네네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상대방들은 거침없이 고문을 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고문에는 고문.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테러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는 게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누가 숨겨주거나 좀 협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빈라덴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틀림없고 미국 정보 내에서는 뭐 동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문제는 빈라덴이 그 본인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소재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을 잘 지킨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본인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걸 잘 숨기고 그렇기 때문에 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0년이 걸려서라도 찾아냈다는 거죠. 그 실제 CIA 요원들도 희생이 꽤 있었죠. 네, 그 중간에 위장으로 이제 그 빈라덴 정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자살 폭탄을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죽고 CIA 요원들도 상당수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추적이 좀 좁혀지고 그래서 그 집이다 요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그냥 뭐 물론 이제 미사일 큰 거 하나 했고 보내면 어쨌든 죽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서 아마 미국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적만 정밀하게 타격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면 괜히 더 도망갈 여지만 줄 수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폭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권 국가인 파키스탄 나라에다가 폭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폭격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시신이 정확하면 그나마 빈라덴 죽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폭탄이 터지면은 산산조각이 나니까 확실히 죽였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수적 피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폭탄이 터짐으로써 그 주변에 또는 그 건물 안에 아까 어린이와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빈라덴이 죄인이지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까지 또는 손주들까지 죽이는 거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함부로 폭탄을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해당 동네 그리고 해당 이제 꽤 큰 집을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나서 계속 거기 이제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뭐 여성들이 이제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빈라덴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했나요? 그 유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5%까지는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5%, 99%까지 확신을 했지만 그 1%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빈라덴의 사진이라도 나왔거나 또는 빈라덴의 그래서 그 집에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혹시라도 DNA가 있을까 하고 해봤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여간 99.9% 맞는 것 같다 하고 네. 이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갔겠죠? 네. 그 특수부대가 어떤 특수부대입니까? 또 우리 워낙 특수부대 쪽은 또 전문이시니까. 네. 우선 이 작전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넵튠 스피어라고 돼 있어요. 넵튠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라는 건 네.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넵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다의 그 왕, 넵튠 왕인데 이게 미국의 SEAL 팀의 그 표지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C1팀? 네, SEAL 팀. seal. C. 네이비 seal 할 때 그 세일. seal. Sea, Air and Land의 약자예요. 오. 그래서
해군 부대인데 네. 해군 특전 부대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정예 요원 중에서도 하여간 상당히 그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통합특전사령부라고 그래서 특전사 밑에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전사 육군은 밑에 네, 통합특전사라고 그래서 육군에는 그린베레가 있고 해군에는 시일이 있고 네. 또 공군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작전을 보면은 통상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사살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잡은 이 친구들을 조명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거기까지 이 사람들을 데려다 준 헬기 조종사들 또 뭐 그 위에 보호를 하고 있었던 전투기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 통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작전이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는 이 SEAL팀 6라고 하는 SEAL 부대를 활용을 한 겁니다. 바다 없는데 왜 해군이 갔어요? SEAL이라는 게 SEAL이거든요. 네. Sea, Air and Land예요. 그래서 비록 해군이지만 바다에서, 공중에서, 땅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서 이 부대가 이제 그때 활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부대가 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는 그 저기 해특단이라고 해특단. 이 소말리아 해적들 아. 경멸했던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그 진해에 있는데 네. 상당히 그 수준이 괜찮은 아. 그런 부대예요. 뭐 UDT는 뭐 UDT? UDT는 Underwater Demolition Team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SEAL이라는 게 있기 전에 네. 상륙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아. 해안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거기 그 폭뢰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쥐레도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제거하는. 그래서 언더워터 수중 데몰리션 폭파 팀 UDT는 그런 주로 임무를 하는 거고 요 UDT가 좀 더 진화가 돼서 네. UDT는 UDT대로 있고 SEAL 팀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 UDT를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그래서 그 이제 방위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을 UDT라고 불렀거든요. 오. 네. UDT 출신이신가 봐요? 어허. 공군이잖아. 예. 자랑스러워. 아, 에어포스. 에어포스입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F-16 제가 몰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수부대들 여기가 이제 오사마 빈라덴의 가옥으로 그 집으로 갈 때도 근데 예를 들어 간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그럼 네. 또 한 몇 년 또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몰래 잠입을 했습니까? 침투 헬기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때 작전에 총 4대가 동원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2대는 그 UH-60을 모델로 한 MH-60 헬기였고 2대는 그거보다 큰 MH-47이라는 헬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죠? 47은 좀 커요. 아, 더 커요? 네, 그래서 로타도 2개가 있어요. 아, 그 저 날개 어. 날개가 2개 네. 앞뒤로 돌아가는. 두 네. 개가 네. 있고 대략 한 35명가량 탈 수가 있어요. 음. 완전 무장한 사람이. 근데 MH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자장비가 많아서 그렇게는 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MH-60은 마찬가지 좀 작은 헬기인데 굉장히 그 힘이 좋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 M자가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몰래란 뜻이죠. 몰래란 뜻입니다. 몰래. 몰래 하강이 MH. 아, 이게 특수작전 헬기를 M자를 붙이는데 네. MH-60이 이제 소리도 좀 적고 네. 로타가 2개니까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항속 거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 연료가 부족해서 네네. MH-47이 중간쯤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기서 재급유를 하고 4대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2대는 작전을 위해서 투입되고 2대는 약간 예비로 이 그렇지. 급유를 해주기 위해서 따라왔었던 거네요? 그랬는데 미 특수작전 헬기 부대원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부대원들입니다. 8시에 와달라 그러면 초바늘이 8시가 딱 되면 투투투투 하고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약속을 잘 지켜요. 그리고
다른 미군 헬기 조종사보다 조종 시간이 평균 3배예요. 아, 연습 조정? 예,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조종 많이 하는군요. 시간이 네. 예, 3배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미국 특수작전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 헬기가 밤에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밤에 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밤이 되면은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불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밝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파키스탄 같은 데는 암흑이에요. 그런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끼고 그리고 가는데 높이 뜨면 레이더에 걸리기 때문에 낮게 떠야 돼요. 그래서 지형 회피, 지형 추적 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산이 있으면 산을 피해서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구불떡구불떡한 그런 산이 있으면은 네.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그 컴파운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탑건 매브릭 보면 나오잖아요. 산 따라 이렇게 막 거의 지상에서 뭐 20m 안쪽으로만 떠갖고. 진짜 근데 그게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다가도 좀 비행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헬리콥터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아무리 그 연습을 해도 새한테 부딪힌다든지. 아, 진짜예요? 파키스탄 같은 데는 좀 덜한데 우리는 산마다 이 고압선들이 있잖아요. 고압선들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고압선에 부딪힌다든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상에서부터 한 30에서 50m 이 정도에서 떠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연습과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게 항공기도 항공기지만 조종사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MH-60 헬기 2대가 갔는데 한 대에는 12명의 작전 요원, 네. 한 대에는 13명의 작전 요원과 개 한 마리, 개. 개 분견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대는 그 건물 바로 위에서 내려고 한 대는 바로 밖에서 해서 동시에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헬기가 갑작스러운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꼬랑지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담벼락에 부딪힌 거예요. 네. 들켰겠네요, 그럼 바로? 그래가지고 꽝 하고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조종사가 정신을 차리고 앞 코를 네. 땅에다 콱 갖다 박았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헬기가 돈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래서 한 명도 부상을 안 당하고 헬기는 고장이 났지만 다 내린 거죠. 실제로 굉장히 그 베테랑이니까 아마 그런 대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명한 게 오바마 대통령 때죠. 그 벙커에서 그것도 같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실시간으로. 네. 네. 아마 대통령이 그때 위치가 약간 군인들 있는 데서 조금 모서리 쪽에 이렇게 앉아갖고 네. 보통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원래 맨 가운데 앉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사진은 하여튼 약간 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느낌은 안 줬던 그런 기억이 좀 이미지로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장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별 달고 있다고 거기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 총 쏘는 사람들이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네. 그럴 때는 이거 마이크 꺼야 돼요. 우리 그런데 무조건 이제 계급별로 쭉 앉는 거지, 계급대로. 계급대로 앉을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그거 부딪혔으니까 큰일 났잖아. 빨리 내려.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 고 해서 자기가 사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나 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이나 하여튼 이 넘버 원들이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굉장히 참아야 돼요. 그걸 참은 모습이 이제 우리가 네. 봤던 그 네. 뒤에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모습이거든요. 참고 그 결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 괜히 거기서 참견을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말씀 많이 안 하셨죠? 말씀 많이 안 했죠. 네.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꺼버리고. 이런 게 진짜 참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니까요. 네. 우리 사람한테는 점수 못 합니다. 전임원 장군님의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우리 장군님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휘관들 이렇게 보면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려 하는 사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하면서 달달 떨었어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달달달달. 아, 이거 또 큰일 났구나. 그 새벽의 상황 조금만 저희가 좀 살펴보죠. 일단 헬기가 도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으나 일단 특수부대원들은 다 현장까지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작전의 초기는 흐트러졌지만 네. 이 사람들이 건물이 그때 이제 조그만 별관 건물이 있었고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1층부터 전형적인 우리가 그 CQB라고 그래요. Close Quarters Battle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소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폭발물을 설치해서 문을 터뜨리고 네. 스턴탄이라는 게 있어요. 수류탄 같이 생겼는데 네. 그거를 집어넣으면 연막? 연막은 아니고요. 네. 강한 불빛이 터집니다. 그리고 소리.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때 3명 내지 4명, 5명 그 숫자에 따랐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방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 SEAL팀이 훈련이 잘 된 게 그 네. 와중에도 거기 여자들도 있고 어린이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는 남자들은 사살을 했는데 총을 들고 있지 않은 여자나 어린이들은 사살을 안 했어요. 네.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쵸. 긴장하고 그러면 보이면 그냥 일단 보이면 그냥 마구잡이로. 일단 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는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전문성이고 훈련.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물 제압하러 이제 1층 가서 예. 스턴탄 터트리면서 이제 무기 든 사람들 제압하고 이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네. 또 이제 남자들을 발견해가지고 사살하고 네. 올라가서 거기서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을 발견해요. 사살하고 아.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2-3명 있었고 웬 남자가 있었는데 이미 부상을 좀 입어서 끝을 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뒤에 숨고 뭐 있어가지고 사살했다 이런 그 얘기가 사람이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된 겁니다. 아. 저는 이런 그 스토리도 봤는데 아무래도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갈 때 그 층마다 엄청 또 이런 게 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철문도 있고 뭐 철문도 그랬어요. 있고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이 이렇게 가면서 3층에 확실히 있겠다라는 확신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게 왜냐면 이만큼 보호가 돼 있어. 음. 진짜 3층에 있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들이 보였다 그랬나 뭐 했는데 그때 그 부대원이 순간적으로 바로 쏘지 않고 그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이름을 딱 불렀는데 누가 빼꼼했대요. 그때 네. 쐈는데 그게 빌라덴이었다는 그런 스토리를 전 봤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칠면조 잡을 때 쓰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칠면조? 칠면조? 터키? 네, 터키 사냥할 때 네. 꼬르꼬르꼬르 소리를 내가지고 그 칠면조가 이렇게 무슨 소리가 거짓말. 아니 진짜요. 사람이 소리를 내요? 네, 칠면조 소리 비슷하게 내면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딱 쏘는 칠면조가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 빵 쏘듯 거기서 아마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빈라덴을 사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신원 확인을. 네. 그 이제 빈라덴이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머리에 총을 맞게 되면은 이 골격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알이 이렇게 맞으면 반드시 뒤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알이 옆으로 튀고 막 이래요. 얼굴 모양이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했지만 결국에는 DNA 검사를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DNA 검사까지 하고, 이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 맞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몰랐고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오사마 빈 라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콜사인인 네네. 제라니모라는 그 콜사인을 부른 거죠. 그렇지만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몇 시간 뒤에까지는 100%는 아니었어. 99.9999%였지. 맞는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 DNA 100%.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헬기 2대에 네. 한 대는 DNA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DNA를 검출을 한 거를 한 대의 헬기에는 싣고 네. 시신은 또 한 대의 헬기에 실어서 혹시라도 한 대가 추락을 하거나 하더라도 네네네네.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맞긴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어디 막 폭파돼 갖고 그 오사마 빈 라덴 뭐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뉴스 나올 때 그렇죠. 예. 항상 한 며칠 뒤에 오사마 빈 라덴이 무슨 영상 같은 걸로 아, 잘 살아있다고 네. 그런 거 일부 좀 놀리듯이 네, 네. 예, 그런 거 나왔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뭐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딱 그 사건 이후로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아, 확실히 뭐 사망한 건 네. 맞는 것 같고 이제 시신을 싣고 돌아왔죠. 네. 작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그 시신 처리하는 것도 약간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장? 예, 수장을 시켰는데 그 시신을 이제 어디에 그 매장을 하면 그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순교자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이 인간적이라는 게 화장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화장을 하면 다음 생에 돌아오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을 안 했대요. 다음 생에 또 돌아오라고? 착한, 진짜 요즘 착한 사람으로. 그런 게 또 있었대요. 네, 그래서 화장을 시키지 않고 모든 예의를 갖춰서 심지어는 코란의 한 구절까지 읽어주는 성직자가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수장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가 살아생전했던 그 범죄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죽은 이후에 이 시신을 처리할 때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좀 예우를 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하여간 지키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믿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아마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화장을 하거나 조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볼 때 지나치게 도리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 하면 또 다른 오히려 더, 무슬림들의 네. 그죠 뭐 반감을 추가 일으키면서 추가 미국이 테러라든지. 적이 될 네,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빈라덴 스스로 혹은 뭐 그 단체 테러 단체 입장에선 또 뭐 나름의 뭐 이유는 명분이 있었겠죠. 테러범들은 자기가 이 테러를 가하면 테러를 당한 사람이 그 항복을 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라덴 같은 경우에 미국한테 이러한 그 테러를 가하면 미국이 중동에서 뭐 철수를 한다든지 또 유럽에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네네, 그래서 테러범들한테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점점 그런 것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신적인 무장, 네. 그다음에 그 경찰이나 우리 군부대 이런 데 훈련도 좀 잘 하고 장비도 좀 잘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테러 뭐 임무 작전 이런 것들은 잘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항상?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해야죠. 우리는 만약에 테러가 발생하면 누가 출동합니까? 스왓 뭐 여기 가나요? 경찰 특공대부터 가나요? 경찰 특공대부터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군대가 또 투입될 수도 있고. 갈 수가 네. 있고요. 항상 준비를 최상의 상태로 해놔야 또 우리가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준비 태세를 보고 테러범들도 겁나서 또 못할 테니까. 그렇죠. 예, 네. 테러 예방을 위해서도 최상의 준비를 해놔야 되고 만에 하나 벌어지더라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뭐 최고의 준비 태세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군님과 함께 9.11 테러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배울 만한 뭐 이런 작전들 또 전투들 이런 것들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정신무장 바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od evening.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and a terrorist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of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It was nearly 10 years ago
that a bright September day was darkened by the worst attack on the American people in our history. The images of 9/11 are seared into our national memory. Hijacked planes cutting through a cloudless September sky, the Twin Towers collapsing to the ground, black smoke billowing up from the Pentagon, the wreckage of Flight 93 in Shanks.